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최재원 전문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제가 추석 연휴 특집으로 어제 그리고 그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특별 강의,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특별 강의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법이라는 거를 파는 사람도 있고, 기법이다. 주식에는 기법이 있다. 60일선 기법, 120일선 기법, 21선의 기법, 무슨 이평선을 이용한 기법, 무슨 기법. 세상에 기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맞는 기법과 검색식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홍보하면서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주식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과연 이 주식에서 무조건 먹히는 기법이라는 게 있는가? 이 주식에서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라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를 프로그래밍해서 AI를 만들어서 본인이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내면 되지, 그거를 파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조건 적용되는 기법이라는 건 없다. 다만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매매법이 다르고요. 매매법입니다. 단순히 이 매매법이 어떤 게 있고 그 매매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제가 이 주유소 히든 종목들과 최근에 좀 관심 있게 제가 생각한 대로 잘 갔던 이런 매매법들을 좀 적용한 이런 종목들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좀 대표적인 매매법 4가지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매매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 매매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무조건 통하는 기법이라는 건 없다. 다만 이 매매법이라는 거를 매매하는 방법, 자신만의 매매법을 좀 응용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해서 응용을 하지만 그마저도 승률이 100%가 나오는 그냥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건 없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하지 않는 기법에 현혹되지 않으시라고 이 매매법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 어떤 매매법들이 있나? 좀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애용하는 4가지 매매법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매매법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매법 4가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지와 저항, 돌파. 이 항상 매물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저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러분들 매물대 지표 쓰시는 분들 많죠. 매물대 지표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 매물대가 무조건적으로 저항이 아닙니다. 이 저항이라는 거는 흐름 따라서 달라요. 저항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모든 자리들이 다 저항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모든 자리들이 다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자리들이 다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흐름에서 어떤 자리가 지지를 받고 어떤 자리가 저항을 돌파해서 어떤 자리가 저항이었어가지고 여기를 돌파해서 추가적인 시세 상승을 어느 정도 예고를 했는가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이 지지와 저항을 이제 나눌 수 있겠죠. 지지를 받은 종목 그리고 저항을 돌파한 종목 이 2가지를 크게 매매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지지와 저항 말고 추세. 이 추세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 추세선이에요. 말 그대로 추세선. 근데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 보면 이게 추세선이 딱 그어 보면은요. 여기 이탈했어요. 그럼 이 종목은 끝난 거냐? 아닙니다. 이 추세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이 추세라는 게 추세선 하나만 갖고는 딱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추세 매매법인데 큰 추세, 시장에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크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 역시도 지지와 저항이 적용돼야 되지만 다만 이 추세선을 꼭 지키는 종목들이 있어요. 좀 특이한데 잘 없어요. 잘 없는데 꼭 이 추세선마다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 역시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이 대표적으로 좀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좀 작은 종목들, 흔히 세력들이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세력의 성향에 따라서 이 추세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내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 역시도 하나의 매매법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뒤에 한 가지 더 있지만 말씀드린 세 가지 매매법 전부 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을 만지는 움직이는 세력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자리들이 다 달라질 수 있고 앞전에 2번 추세를 지지했더라도 세 번째는 지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움직입니다. 수급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의 생명체로 보시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용되는 거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네 가지를 좀 유기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좀 손절 나올 때 이거는 이탈했다 보이면 이 기준에서 이탈했다 보이면 깔끔하게 손절을 하면서 매매 승률을 높이고 계좌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에 제가 이 대표적인 매매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번째 바로 뭐냐? 낙폭과대. 낙폭과대. 이게 정말 어렵죠. 이렇게 빠질 만한 종목이 아닌데 돌발 악재가 나와서 정말 크게 내린 종목. 정말 크게 내린 종목 바로 낙폭과대. 이게 이렇게 내릴 만큼 악재도 아니었고 별 악재도 없는데 정말 많이 내렸을 때 이걸 낙폭과대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에서 주식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떨어지는 잎을 잡지 마라. 떨어지는 낙엽을 잡지 마라.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날이죠. 칼날. 위험하니까. 잡으면 잘못되니까 칼날인데 이 낙폭과대 같은 경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매매법입니다. 원래 한 가지 더 있죠. 제가 어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원래 한 가지 매매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상한가. 제가 하락장에서 좋아하는 매매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잡기. 이 고가권의 종목을 20%까지 올라갔던 종목을 18%에서 한 21%까지 올라갔던 종목을 상한가를 갈 거라고 보고 따라서 진입하는 겁니다. 상한가를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8%부터 21%까지 상한가를 노리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 매매법은 굉장히 위험해요. 성공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이 매매법이 성공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를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대세 하락장에는 이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법의 성공률이 정말 많이 올라간다. 정말 종목만 잘 고르면 대부분 이 대세 하락장에선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강한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이 상한가 따라잡기의 성공률이 극히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매매법입니다. 왜냐하면 18%에서 21%에서 샀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10%만 조정을 받아도요. 다시 10%대로만 내려와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봐요. 굉장히 위험하죠. 당일날 18%까지 올랐다는 거는 상한가를 못 가면 밀린다는 소리입니다. 밀리면은 이렇게까지 올랐던 종목이 밀릴 때 1, 2% 밀리겠어요? 아니요. 최소 5%, 10% 밀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매매법이고 어제 강의에서 특별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 대세 하락장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 관심도 두시면 안 된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매매법이다. 그러니까 얘는 제가 애용하는 대표적인 매매법 4개에서 오늘은 제외를 했고요. 다만 어제 설명드린 상황에서는 쓸 수 있다. 이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얘를 제외하고 네 번째 낙폭과대. 함부로 받으면 되는 종목과 함부로 받지 말아야 되는 종목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낙폭과대가 잘못 받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떨어지는 칼날 잡았고 손 다 베어요. 잘못됩니다, 계좌가. 왜냐하면 떨어지는 애가 힘이 아직 안 죽었으면요. 이 매도 물량이 아직도 강하면요. 그냥 쭉쭉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낙폭과대는 잘만 사면, 잘만 받으면 정말 이렇게 떨어졌다가 잘만 여기서 받으면 이렇게 올라가지만 잘못 받으면 쭉쭉쭉 내려간다. 쭉쭉쭉 내려간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이 낙폭과대를 실제로 적용시키는 사례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봤던 이 낙폭과대가 잘 적용이 되었던 종목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단순히 얘네는 말 그대로 매매법입니다.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맞는 기법이라는 건 존재하지를 않아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나 맞는 기법이 있어. 내 기법 적용하면 너도 여러분도 당신도 수익을 낼 수 있어. 승률 90% 이상의 기법이야. 사.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런 기법은 없습니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은 있어도 맞는 기법은 없기 때문에 그 기법 역시도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으면 그냥 쓸모가 없습니다.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변하는데 그 기법이라는 그 매매법인데 기법이라는 게 결국 이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적용시킬 수 없으면 결국 무용지물입니다. 그거를 결국에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기초적인 4가지 매매법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좀 잘 적용하도록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만의 매매법, 여러분들만의 기법을 만들어야 돼요. 남이 만든 기법은 그 사람이 적용을 시켜서 그 사람이 시장 상황을 보는 시선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똑같은 시장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시장은 변한다고 했죠.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뭐 대세 상승장, 대세 하락장, 뭐 횡보 조정장, 횡보 상승장, 뭐 폭락장, 폭등장 많죠. 이 종류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요. 종목마다 달라지고 종목을 만지는 이 세력들의 성향마다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기법이 아니면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단순히 지지, 저항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갔다.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갔다. 추세를 잘 지켜서 올라갔다. 추세를 막고 내려왔다.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제 히든 종목 6개 있죠. 제가 이 서울경제TV 주유소에서 이제 6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6개의 종목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6개가 있고요. 그 방송 외적으로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봤고 이게 잘 적용됐던 이 사례들을 몇 가지 종목들을 이용해서 오늘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왜 이 종목을 골랐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좀 비싼 꿀팁인데 여러분들께 추석 선물 어제 시원하게 드린 김에 오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보면은요. 제일 최근으로 가는 거죠. 인바이오젠입니다. 인바이오젠. 이게 제가 제일 최근 주유소 포트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제가 이 주유소 포트의 한계가 뭐냐? 전날 말씀을 드리고 다음날 사야 돼요. 다음날 매수가를 안 주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그거 생각하기가 싫어가지고 다음날 시초가로 다 냈어요. 그냥 어차피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것조차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체결 안 되느니 그냥 좀 체결되고 좀 내렸다가 오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초가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으면 이거 끝난 거냐?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이미 이 저항선을 여기 저항 있죠. 여기 쭉 오면은 여기 저항을요 돌파하고 이때 돌파를 하고요. 이때 거래량이 크게 음봉이 실렸죠. 이때 보면은 거래량이 크게 음봉을 실렸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음봉을 실렸는데 거래량이 음봉에서 여러 번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깨졌어요. 여기서 한번 내려왔었는데 여기서도 지킨 다음에 바로 큰 거래량 나오면서 올라오고 여기서도 음봉이 터졌는데 하락 신호죠. 이 고점에서 여러분 여기 차트를 크게 봐서 그렇지 여기만 놓고 보면 이거 굉장히 고점이에요. 고점인데 일봉상의 고점에서 음봉으로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하나, 둘, 세 개나 있는데 이 지지를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이 지지라인이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차트가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여기 지지라인이 이렇게 있고 한 번 돌파를 했으니까 한 번 돌파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한 번도 안 깬다. 이게 지지입니다. 이 종목은 이 저항, 이 지지라인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음봉을 터뜨리면서 2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은요. 잘 안 깨져요. 깨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깨지면 손절하면 되죠. 깨지면 손절하면 되지만 거의 안 깨집니다. 그만큼 여기는 강한 지지라인이고요. 지수가 아무리 흔들려도 정말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여기는 깨지지 않는 지지라인인 겁니다. 여기서 한번 돌파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비슷한 거래량과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음봉들이 나왔지만 깨지지가 않았어요. 거래량이 터졌지만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고점 거래량, 음봉 터진 거래량이지만 한 번도 안 깼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은 여기를 지키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고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에서 이제 단기 바닥 돌파한 거고 단기 바닥 돌파한 후에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두 번째 매매법이 있죠. 저항 돌파. 저항 돌파는 이 종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단기 바닥. 단기 바닥을 돌파했을 때 이때 당일 매매로 접근해 볼 수도 있고요.
돌파했을 때 당일 매매로 접근해 볼 수 있고 다음날 시세를 노리고 이때는 충분히 따라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이런 단기 바닥을 이렇게 큰 거래량을 나면서 돌파한 종목은요. 애지간하면 밀리지 않아요. 절대. 애지간하면 밀리지 않으니까 물론 이 단기 지지와 단기 저항 라인을 잘 봐야 되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돌파한 이상 잘 안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했다 하면은 쫓아가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돌파하기 무서우니까 내려오면 다시 지지 확인을 하면 그때 보자. 근데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 프로를 하면서 전화 상담을 많이 하죠. 여러 프로를 보면서 전화 상담을 많이 하는데 급등주 쫓아가지 말라 그래요. 돌파하면 저항선을 말씀드리죠. 저는 항상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저항이 있다. 일단 여기서 파셔라. 돌파할 수도 있지만 아직 알 수 없으니까 돌파하면 다시 사면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돌파했죠? 여기를 테스타로 내려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그래요. 99%의 종목이 100종목 중에 99종목은 돌파한 다음에 그 자리가 잘 지지받고 있나를 99종목은 테스트를 하러 와요. 여기를 잘 지지받나. 그렇기 때문에 돌파한 종목, 단기, 당일 단타 이런 게 아니라면 당일 데이 트레이딩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급하게 쫓아갈 필요 없어요. 수익을 보고 있다면 제가 저항 라인을 딱 말씀드리면 굳이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걸 기대하면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판 다음에 다시 사면 되니까 분명히 내가 판 자리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서 상담했다 칠게요. 여기에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파세요. 일단 여기 오면 파세요. 팔았죠. 그럼 이분은 배가 아플까요? 배가 아프겠죠. 처음에는 올라갔으니까. 근데 배 아플 이유가 없죠. 다시 내려왔잖아요.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서 다시 사면은요. 여기서 익절한 다음에 여기 다시 사면요. 주식 수가 늘어요. 왜냐면 근데 자본금은 그대로고 매수가도 그대로 매도한 가격에 다시 샀으니까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더 큰 수익을 내죠. 그러니까 각 저항마다 여러분 매도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돌파해서 쭉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돌파하면 두세요. 왜냐면 99종목은 다시 이렇게 테스트를 하러 하나, 둘, 세 번이죠 벌써. 테스트를 하러 내려옵니다. 이 한 종목만 봐도 벌써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법에서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지와 저항 라인은 어떤 걸 볼 수 있는가, 어떤 걸 볼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차트예요. 왜냐? 이전에 터진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요. 이전에 좀 참고할 수 있는 거래량이 작고요. 여기쯤에서 좀 가면 거래량이 터져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보다 위죠.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봐야 됩니다. 항상 이 설명을 드릴 텐데 봉의 시초가와 꼬리 아니에요. 보통 꼬리도 많이 지지 저항을 많이 보는데요. 꼬리도 당연히 있지만 꼬리도 적용이 되고요. 이 한 종목만 봐도 이 꼬리들이 다 저항일 수 있고요. 아래 꼬리가 지지일 수 있지만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 시초가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종가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 저항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추세도 하나의 지지 저항 매매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보는 게 단순히 추세일 뿐인 거고요. 이 지지 저항은 봉의 꼬리 위 아래 꼬리, 윗꼬리 아래 꼬리 둘 다 위 아래 꼬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초가 종가.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죠. 거래량이 터진 봉에. 근데 거래량이 한 봉에서만 터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졌고 얘도 거래량 터졌고 얘도 거래량 터졌고 얘도 거래량 터졌고 얘도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봉에서 지지와 저항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종목의 흐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상승 흐름인지 조정 흐름인지 크게 조정을 받을 흐름인지 아니면 약하게 조정을 받을 흐름인지 그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서 이 봉의 기준이 되는 봉을 정하고요. 거기서 지지와 저항을 찾아야 돼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보는 봉마다 달라요. 나는 양봉의 지지와 저항만을 잡아. 나는 이 꼬리의 지지와 저항만을 잡아. 이게 매매법을 여러분들 아니면 이평선도 하나의 적용이 되죠. 저는 이평선을 쓰지 않아요. 이평선을 쓰지 않지만 이평선이 하나의 지지와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거래량이 터진 시점인 61선을 지지한 봉 이렇게 여러분들마다 이 매매법과 기법이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기준이 있고 그 매매법을 실제 적용한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적용을 시켰을 때 안 되고 이런 흐름에서는 적용을 시켰을 때 되고 그러니까 기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딱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기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매매법을 어떻게 잘 유연하게 적용을 시키느냐 해서 이 인바이오젠에 대해서 제 히든 종목 중에 하나인 인바이오젠에 대해서 제가 본 이유 여기를 돌파하고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잘 지켜줬으니까 지켜줄 깨지 않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봐가지고 인바이오젠을 고른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차트로 먼저 봤습니다. 차트로 먼저 보고 고른 다음에 이슈를 찾아봤더니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이슈가 있으니까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슈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트는 모든 게 다 녹아 있어요. 거짓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력이 매집한 흔적도 남아 있고, 세력이 이탈한 흔적도 남아 있고, 이슈가 좋아갖고 계속해서 이 거래량이 터지는 흔적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슈를 먼저 찾은 다음에 차트를 찾을 필요 없이 좋은 차트를 찾은 다음에 이슈를 찾아보면 꼭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어요. 꼭 좋은 이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찾는 거는 좀 이슈를 통해서 차트를 볼지, 차트를 먼저 보고 이슈를 찾아볼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건 개인 뭘 더 선호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냥 개인 성향 차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다 돌려보고 좋은 차트를 보면 그 다음에 이슈를 찾아보는 그런 형태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슈를 찾았다. 좋은 차트는 항상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다. 좋은 호재를 갖고 있고 정말 좋은 차트인데 아직 호재가 없는 차트는 분명히 조만간 호재가 나온다. 차트가 호재를 선행한다. 왜냐하면 세력들의 매집을 숨길 수 없으니까 차트는. 그러니까 차트는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박셀바이오. 이건 제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가 커요. 그렇지만 여기 78,500원에 지지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지를 보고 산 거예요. 지지를 보고 샀는데 이 지지 라인을 어떻게 잡았냐? 보면은 제가 보면은 78,500원이 아까 이 지지 받았던 이평선 있죠? 이 이평선 근처긴 한데 이평선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222평을 봅니다. 유일하게 보는 이평이에요. 유일하게 222평을 보지만 이 종목에 적용을 해보면 222평은 맞지 않아요. 이 종목에 적용을 하면은 222평은 저는 이 종목을 보면 안 돼요. 왜냐? 계속 여기 아래서 놀잖아요. 계속. 한 번을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근데도 저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잘 갈 거라고 보고 제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뭘 본 거냐? 저는 이평 지지를 보지 않아요. 이평은 그냥 참고용으로 하나만 참고를 하는 거고 너무 많으면 좀 그래가지고 그나마 제가 보기에 좀 적용이 제 매매에 적용이 잘 되는 이평을 하나를 준 거고 그만큼 신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78,500원을 잘 지지를 받으니까 78,500원을 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좀 더 위인데요. 사실 차트를 좀 여기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면 78,500원이거든요. 여기에요. 78,500원의 지지라인. 여기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하죠. 참 애매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양봉의 시초가 꼬리 부근이에요. 저는 지지라인을 양봉의 시초가 꼬리로 찾지 않습니다. 먼저 찾고 나서 보면은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만의 찾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찾고 보면 여기 시초가 부근인데 보면 웃기죠. 이렇게 이탈을 한번 하기도 합니다. 다만 굉장히 차트를 크게 보면은 왜 이 종목을 계속 좋게 보냐? 이렇게 지지라인을 이탈했던 종목인데 왜 좋게 보냐? 하면은 차트를 크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차트 크게 보면 정말 많이 올랐다가 정말 많이 내렸죠. 정말 많이 올랐다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이 종목이 갈 거였으면 여기를 지지받고 여기가 하나의 지지라인이었어요. 원래는 하나의 지지라인이었는데 가다가 저항을 맞고 밀려버렸어요. 이러면은 오랫동안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겠다는 의지로 보여지지만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래로 가는 시세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선택했습니다. 오랫동안 끌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의 매수를 못하게 했습니다. 개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거래량이죠. 여기서 나온 거래량. 이렇게 하락해서 나오다가 얼마 만에 거래량이 터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만에 거래량이 한번 나왔고요. 거래량이 한번 나온 다음에 쭉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78,500원 제가 봤던 지지라인을 계속해서 근처에서 지켜주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냈던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지지라고 보고 있고 108,500원이 제가 보던 지지라인이었습니다. 이 지지라인에 찾는 법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각자의 방법이 있는 거니까 이 지지는 어떤 것도 다 지지가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던 거 이평선, 꼬리, 시초가, 종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매매법에 적용시킬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서 나만의 내가 좀 잘 맞는 이런 거래량 터진 양봉의 시초가 아니면 꼬리, 아래 꼬리 그리고 저항은 이런 위쪽에서 거래량 터진 음봉의 꼬리 이렇게 좀 적용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적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좀 유기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셔야지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매매법을 만들어야 이게 하나의 기법이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께 제 기법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은 적용을 하다가 시장 흐름이 조금만 바뀌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딱 이걸 내자마자 78,500원을 지키는 거 보고 내자마자 이런 음봉이 나왔죠. 저는 여기서 더 확신을 했어요. 이때는 시장이 아직 안 빠질 때였거든요. 아직 안 빠질 때였는데 여기서 빠졌어요. 시장은 여기서 빠졌는데 이거 보세요. 이때 한 번에 이때는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10만 주, 20만 주 물량을 덤핑이라고 하죠. 누가 한 번에 시장가로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리가 나왔고 쭉 누가 바로 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라인을 일부러 한번 깬 겁니다. 올리기 전에. 이때 저는 확신을 했어요. 아, 곧 올라가겠구나. 오히려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 지지라인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이. 78,500원이 요 아래예요. 좀 더. 제가 이렇게 이걸로 선을 그어서 그렇지 78,500원 요 아래고요. 지금 현재는 이 78,500원 위에 78,500원 위에 올라와 있다. 78,500원은 제가 이 거래량이 나오기 전부터 보던 종목이고 이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쭉 흘러서 제가 원하는 자리를 줘서 저는 이 78,50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한 이 박살 바이오를 관심 있게 본 거고요. 78,500원 한번 이탈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지라는 이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사례의 종목이고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조정은 보통 2번 받아요. 2번. 이것도 좀 꿀팁이긴 한데 조정은 보통 제가 상담 받을 때 말하죠. 이렇게 처음에 조정 파동을 시작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은 무조건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반등이 한번 나와요. 반등이 한번 나올 때 반등 구간의 저항대를 말씀드리면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니까 피하셔라. 일단은 매도를 하셔라. 반등에 매도를 하셔라. 반등에 탈출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바로 조정은 보통 ABC 파동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파동 뭐 대표적으로 들어보셨으면 1, 2, 3, 4, 5 파동, 엘리엇의 파동 이론 중에 1, 2, 3, 4, 5 파동, 코렉션 ABC 파동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들 이게 적용 사례를 뭐 이게 딱 ABC 파동이 적용된 거다. 실제로 적용시켜 보려면 이렇게 좀 가지는 않지만 보통 주식 시장에서는 조정을 ABC로 받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됐어요. 원래 끝났어야 됐는데 반등 후에 다시 밀리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을 3번 받았습니다. 3번 받았고 받을 만큼 받아서 더 이상 받을 조정이 없어요. 올라갈 일만 남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히든 종목 6개 중에서도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진입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 IEA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 940원에 있는 이 940원쯤이거든요. 이건 900원이네. 이게 선이다 보니까 900원 조금 위에 있는 940원의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이 지지라인을 보고 한 거예요. 지지라인을 저는 보통 2개를 써요. 2개를 쓰는데 여기 한 1160원쯤의 지지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 아래에 940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2개의 지지라인 항상 2개 지지라인을 볼 때는 2개를 봐요. 2개를 보는데 항상 이 안을 매수 박스로 두고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만 합니다.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이때 지수가 많이 흘렀죠. 흐르면서도 940원 오지도 않았어요. 940원 오지 않았고 한 960원까지 왔던 것 같은데 오면서도 지켜주었고 반등 후에 다시 밀리면서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40원을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이 종목 역시도 지지라인을 좀 적용한 방법이고 제가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는 종목을 제일 많이 내요. 돌파하는 종목보다는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을 많이 냅니다. 왜? 많이 오를 거니까. 조정을 한계까지 받고 조정 끝마무리 단계에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 지지의 거의 끝마무리, 조정의 거의 끝마무리 와서 지지라인에 와 있는 종목들을 보통 히든 종목으로 많이 내는데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누적 수익률을 많이 내면은 이 복구항이라는 게 있죠. 제가 복구항을 하려고 원래 제 건데 그거 복구항을 하려고 이제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을 많이 냈습니다. 제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냐? 여기 넘는다. 여기 넘어서 매수가 기준에 2배 간다. 이게 봤습니다. 2배 갈 거예요.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올라갈 건데 2배 갈 거라고 목표가를 잡았고요. 그렇게 실제로도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지지를 받은다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라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보통 조정을 받을 만큼 받고 한계까지 받았죠. 얘도 보세요. 여기서부터 한 번, 2번인데 단순히 시세 조정으로만이 아니고 기간 조정으로 물량을 다 소화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아래로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물량을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940원 부근을 잘 지켜준 다음에 이 종목도 지지를 잘 적용한 방법이다.
히든 종목이 몇 개 더 남았는데 대부분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도 보세요. 221평 아니죠. 아닙니다. 이 이평선 제가 여러분들 222평만 본다, 222평만 본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 말 듣고 222평 차트에 설정해 놓은 다음에 222평 지지하는 종목만 매매하셨다가는 크게 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잘못되실 수가 있어요. 하나의 참고하는 지표일 뿐 제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222평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제 경험으로 아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기법이 아니니까, 이론이 아니니까, 제 경험으로 인한 이거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매매법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의 지표로는 참고를 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면은 벌써 두 종목 222평 이탈했죠. 원래라면 보면 안 되는 종목이지만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거. 이제 힌트 드린 김에 그냥 다 오픈할게요. 뭐냐? 보는 두 가지 지지라인 사이에 222평이 있으면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대부분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제가 보는 이 두 가지 지지라인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용할 수가 없고요. 저는 제가 보는 지지라인 두 개의 지지라인에 222평이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이 지지라인을 절대 이 매수밴드를 절대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 거의 99%의 승률을 자랑하는 저만의 매매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를 찾을 수 없으면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의미가 없는 이평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이 지지를 찾아야 된다. 이게 단순히 지지 라인뿐만이 아니라 여기다 지표도 잘 맞는 지표로 한두 개를 찾아서 넣으면 그거에 대한 확률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더 자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만의 매매법의 종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적용시킨 사례들을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러분들만의 실험을 해보는 거죠. 거래량이 터진 양봉의 꼬리 아니면은 시초가, 종가 이렇게 아니면은 62평, 122평, 242평 아니면 22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좀 지표, 여러분들이 좀 잘 맞는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기에 나는 여기를 지지하는 종목들을 사면 잘 맞는 것 같아. 여기를 돌파하는 종목을 사면 잘 맞는 것 같아. 이 추세, 이런 흐름에서의 추세를 지지받는 종목을 사면 잘 맞는 것 같아. 이 매매법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매매법의 종류 그리고 좀 통상적으로 이 차트에서 좀 많이 지지를 받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터진 봉의 시초가, 종가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62평, 22평, 52평 5일선, 11선, 121선, 241선 통상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이평선 역시도 하나의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종목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흐름에 맞게 이 종목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을 시켜본 경험이 있어야 그 매매법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만의 매매법이 돼서 여러분들만의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 기법이라는 건 개인 거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알려준다고 남이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네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재료를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기초 재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고 있던 종목들을 어떻게 봤는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 종목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버키 스튜디오. 이 종목이 이제 제 히든 종목 중에 제일 먼저 출발한 종목인데, 제일 먼저 출발한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뭐랑 비슷하냐? 제일 처음에 봤던 인바이오젠이랑 비슷합니다. 인바이오젠이랑 비슷한데 어떻게 봤냐? 처음에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죠. 돌파했다고 봤습니다. 저는 여기 부분을 돌파했다고 봤어요. 이렇게 쭉 오면은 여기 부분을 돌파했다고 봤는데 돌파하지 않았죠. 바로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를 돌파했다고 봤는데 돌파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보면은요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지지 라인은 시초가도 종가도 아니지만 딱 요 사이에 있었습니다. 요 사이에 두 자리가 있었고 이 사이에 220평이 들어와서 관심 있게 봤고요. 관심 있게 봐서 여기서 드렸고요. 여기서 드렸고 바로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드렸나? 어쨌든 여기쯤에서 드렸습니다. 여기쯤에서 드렸고 크게 오래 끌지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두 개의 지지라인 안에 이 종목은 돌파가 아니고요. 지지라인 안에 220평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드린 거고요. 이 지지라인은 각자의 선호하는 이 지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지를 잘 받아서
이 종목에서 여기서 횡보를 좀 많이 했지만 지지를 잘 받아서 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만 보면 꺼림직할 수 있어요. 왜냐? 돌파를 못하니까. 딱 봐도 저항이죠. 여기서는 나름대로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밀렸죠. 못 뚫고 쭉 밀렸습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고 이번에 거래량 시원하게 3번이나 터지면서 양봉을 땅땅땅 띄웠는데 막혔죠.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또 막 거래량 시원하게 내주고 있는데 또 아직 못 들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에요. 3,100원 부근은. 3,100원 부근은 굉장히 강한 저항이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고점 3,115원을 넘으면 매도를 고려해 보실 때다. 더 올라갈 거지만 이렇게 3번이나 막혔으니까 매도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 돌파를 할 거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매를 했으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아까 말씀드렸죠. 돌파를 만약에 한다면 돌파를 한다면 돌파 후에 지지 받을 때 다시 사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 테크니컬하게 매매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이 확실하니까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던 종목이고 매매법을 2개를 적용시킬 수 있죠.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못하니까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돌파하면 따라가도 돼요. 이 종목은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죠. 당일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면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붙어서 단타를 하면은요 위로 한번 크게 쏠 거예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는 따라가도 좋다.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는 따라가도 좋은 종목이고 이 종목은 지지로 봤지만 저항으로도 한 종목 볼 수 있다. 모든 종목에는 지지와 저항이 다 있죠.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저항은 돌파되면 지지 라인이 돼요. 지지를 해줄 때 얘기지만 저항을 만약에 돌파한 다음에 거기를 지켜주면 거기는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2개를 적용한 제가 보는 자리를 돌파 후에 지켜주는 지지를 하는 이 2개를 잘 적용시키는 이런 종목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건 제 개인 매매서의 이야기고 주유소 종목이다 보니까 아래서 사는 게 더 좋아서 이렇게 지지 라인 안에 220평이 들어온 종목을 드렸다. 이 종목도 지지를 보고 드린 거지만 적용을 하려면 여기 돌파할 때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입니다. 추세로 드린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를 봤을 때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죠.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는데 거래량이 여기서도 한번 터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추세입니다. 이게 추세선을 딱 그어보면요, 막상 맞지는 않아요, 딱.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근데 얼추 딱 맞죠. 이런 이탈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보고 뽑은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보면은 큰 움직임은 없어요. 큰 움직임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박스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이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계속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제가 이때쯤부터는 왜 추세 종목을 골랐냐? 여기서 왜 추세 종목을 골랐냐면 마음이 급해서. 원래 히든 종목 같은 걸 냈을 때 이제 잘 가잖아요. 보통 잘 가는 높게 한 3-4달 있다가 보면은 정말 높게 가 있을 종목들을 고른 건데 이제 잘 안 가니까 당장은 안 가니까 이제 당장 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잘 가냐?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을 갑니다. 이런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 추세를 지켰을 때 추세를 맨날 오지 않아요. 추세 라인을 맨날 오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1월에 한 번 왔죠. 그다음에 한 3월쯤에 한 번 왔어요. 그다음에 한 5월쯤에 한 번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8, 9월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추세를 다시 내려오진 않는다. 추세를 한번 지켰으면 한두 달은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급해서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고 이 추세를 한 번 더 내려와서 추세를 지켜줬던 종목을 본 거다. 물론 추세뿐만이 아니라 지지라인도 지켰겠지만 지지라인에서는 좀 멀어요. 제가 보는 지지라인에서는 아직은 좀 먼데 그래도 이 추세를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추세에 한 2달 만에 와서 지켜줬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봐서 이 추세를 적용시킨 하나의 종목이다.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는 잘 안 드리지만 추세를 적용시킨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ST나 이거는 이제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나간 종목이에요. 최근에 나간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추세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선 안 그어도 알겠죠? 딱 봐도 알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왔어요. 이 3월에 오고 8월에 왔어요. 한동안은 안 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한동안은 여기를 안 오고 안 깰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대로 오늘 음봉을 맞았지만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추세라는 건 맨날 터치를 하면 깨겠다는 소리예요. 이 추세선을 딱 그어봤는데 오늘 터치하고 일주일 뒤에 또 터치하고 또 한 주 뒤에 또 터치하고 이러면은 깨겠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몇 달마다 한 번씩 왔는데 지켜주면은 보통 단기적인 상승 파동을 계속해서 이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제가 이때부터는 왜 마음이 급했냐? 이제 그 시즌 종목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좀 보여주려고 종목들은 바로바로 또 잘 간다 보여드리려고 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오르다가 오늘 처음 음봉을 맞은 겁니다. 쭉 오르다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린 거고요. JST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린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단기적인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와 이 추세 지지를 보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좀 적용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6종목이네요. 이렇게 6종목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JST나 코스맥스, 버킷스튜디오, IA, 박셀바이오, 인바이오젠 이렇게 6개의 히든 종목을 제가 지지를 대부분 적용해서 드렸고요. 돌파해서 드린 종목은 없습니다. 돌파해서 드린 종목은 다음날 갭이 떠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날 급등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매수가를 시초가로 드리니까 돌파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돌파 종목도 봐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죠. 여기서 못 본 거 아까 4번 낙폭과대 꼭 과대 이 종목을 이 사례를 먼저 볼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사례예요. 낙폭과대 많이 빠진 만큼 반등만 나오면 잘 지켜주고 반등만 나오면 정말 많이 올라요. 정말 많이 올라요. 정말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낙폭과대 돌파는 아까 이 인바이오젠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또 버킷스튜디오를 보여드리면서 돌파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좀 대충 드렸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낙폭과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 서울경제TV에 와서 제일 처음 무료 공개 방송을 하죠. 유튜브 더하기 채널에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좋다. 왜 좋냐? 어디서 설명을 드렸냐? 17,100원. 17,100원에서 이 종목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 사야 된다. 왜? 낙폭과대라서. 빠질 종목이 아닌데 낙폭과대라서 사야 된다. 빠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 거래 재개된 다음에 빠졌으니까 이 종목은 분명히 여기를 지킨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샀습니다. 샀고 어떻게 됐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차트를 이렇게 크게 봐서 그렇지 보면은 정말 많이 올랐죠. 이렇게만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이겠네요. 17,100원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낙폭과대인 종목이니까 많이 올라갈 거다. 최소 이 낙폭이 시작된 시점까지는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주들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더 보고 갈 수 있다 해가지고 낙폭과대로 뽑은 거예요. 정말 많이 내렸죠. 거의 시작하자마자 쭉 내렸습니다. 더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는 충분히 낙폭과대라고 보여지고 거래량 역시도 줄고 반등의 기미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래 손도 아래 원래 살짝 아래 있어요. 16,250원보다 제가 보던 지지라인이 살짝 아래 있었어요. 한 15,800원인가 7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15,000원대 중반 부분에 제가 보던 지지라인이 있었는데 원래 거기 내려오면은 바로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켜주니까 낙폭과대 많이 내려왔으니까 좋아 보인다. 올라갈 거라 보고 지지라인 근처까지 와서 낙폭과대의 이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물론 이 종목 이 낙폭과대 역시도 지지라인을 볼 줄 알아야겠죠. 내가 보는 지지라인 근처까지 한 번에 내려왔는데 괜찮다 하면은 이 낙폭과대를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낙폭과대 종목 이게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라운피플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유 없이 많이 내렸어요. 악재가 있었다가 그랬을 거예요. 저는 뉴스를 먼저 안 보고 차트를 먼저 보니까 보면은 음봉 거래량 빵빵 실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지라인은 여기예요. 지지라인은 여기고요. 몇 번이나 이탈하려고 했어요. 장중에 이탈을 하려고 했었지만 지켜주면서 이 종목 역시도 낙폭과대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여기서 봤고요. 보면서 여기 아직도 지켜주고 있죠. 아까 보던 어떤 종목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아시아나항공이랑 비슷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비슷하고 이 종목 이런 종목들 낙폭과대 보면은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뭐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비슷하게 터졌죠. 이렇게 터진 거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졌으면은 사실상 비슷한 거래량이 터졌다고 봐야 됩니다. 비슷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음봉의 길이가 반보다 짧죠. 전날이랑 비슷하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날은 답한 겁니다. 그럼 이날 거래량은 뭐냐? 받은 거예요. 산 겁니다. 누군가 여기서 샀어요. 이만큼 샀으니까 거래량 이만큼 비슷하게 터졌는데도 음봉의 길이가 짧은 겁니다. 훨씬. 누군가 샀다고 보고 누군가 여기서는 강하게 매수세를 넣고 있다. 여기를 깰 생각이 없다. 이 사람이 여기서 샀으면 이 사람은 이득을 봐야겠죠. 그 사람이 세력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무슨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면은 뭐 세력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손이다. 이렇게 보고 누군가 아니면 여기가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관이든 어떤 뭐 개인들이 보는 하나의 지표가 다 밀집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탈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낙폭과대로 진입을 한 거고요. 아까 아시아나 역시도 비슷한 사례가 적용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옛날로 돌아가면은 뭐 쌍방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낙폭과대는 대부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틀이나 이렇게 강하게 터졌으면 바닥권에서 음봉이 짧으면 하나의 힌트가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아시아나항공처럼 거래량이 확 죽어버리면 또 바닥 여기서 더 이상 매물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낙폭과대가 왜 조심해야 되냐? 왜 조심해야 되는지 최근 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위험하죠. 적용을 잘못된 사례입니다. 보면은 함부로 받으면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는 게 터졌죠. 거래량 터졌죠. 터진 다음에 음봉 길이 짧아 받았네. 산 겁니다. 받은 건 맞습니다. 받았는데 다음 날이 중요하죠. 터지면서 반등하셨더니 계속 밀립니다. 제가 이 종목 카카오 상담할 때 기록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방송에 다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11만 5천 원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네. 여기가 11만 5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다. 그러니까 이 낙폭 과대도 결국에는 지지라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을 깰 수도 있고 여기를 지킨다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켜주기만 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낙폭과대로 보기에는 여기서는 위험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역시도 결국에는 이 지지라인을 나만의 지지라인을 찾아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 근처에 왔을 때 아까 사례들이 적용이 되어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내가 보고 있는 지지라인까지 안 왔는데 그 위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낸다고 해서 항상 관심을 가질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돌파 사례. 좀 중요해서 한 가지 돌파 사례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예요. 뭘 보고 돌파냐? 뭘 보고 돌파냐인데 여기 언저리일 거예요. 여기 언저리가 돌파된 겁니다. 돌파. 왜? 근데 여러분들이 참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거래량이 일시 돌파하는 종목은 잘 가죠. 잘 갑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거래량이 없이 돌파하는 겁니다. 거래량,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어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단기 바닥, 단기 저항 라인을 거래량이 없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거래량이 없이 돌파를 했다는 건 정말 좋은 신호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매매법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돌파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자리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약간의 힘만 줘도 돌파가 된 거면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앞으로 쭉쭉 오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를 적용한 거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에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뭘 보고 여기를 저항으로 잡았는지 이런 차트라 좀 딱 애매한데 여기 부근이에요. 여기 부근을 돌파하는 걸 보고 관심을 가졌고 돌파 후에 지지하는 걸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가졌으니까 이런 돌파 사례가 있다. 그리고 돌파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거래량 힘을 주고 돌파하는 것보다 중요한 자리를 힘을 안 주고 거래량 안 주고 거래량 없이 돌파하는 게 찾기는 어렵지만 훨씬 더 잘 간다. 잘 가니까 항상 이 3%에서 5%대, 6%대 상승하는 종목들, 근데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종목들은 꼭 관심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제 히든 종목들 그리고 몇 가지
최근에 좀 적용이 잘 된 이 매매법이 적용이 잘 된 사례들을 통해서 기초적인 4가지 매매법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4가지 매매의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잡는 이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통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들 그리고 선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초가, 종가, 꼬리들 거래량이 터진 봉의 그런 꼬리들 시초가든 종가든 추세선이든 이평선이든 이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의 이 자리들이 다음에서도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까지 해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는 여러 좀 샘플들을 드렸어요. 샘플들을 드렸고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누가 파는 기법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보는 관심 종목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매매법, 즉 여러분들 개인의 기법을 만들어서 시장에 잘 적용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경제TV 최재원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